자, 또 다른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과학 시간입니다. 이 시사에서 왜 과학을 하느냐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하고, 이분은 누구냐면요. 요즘 모든 종류의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모든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과학 카테고리가 있고, 과학 카테고리 팟캐스트에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과학하고 시팅하고 있네. 진행자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좋아요. 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제목 짓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과학하고 서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우리가 왜 시사에서 과학 코너를 따로 고정으로 만들었느냐.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진지한 버전을 얘기하자면요. 과학이 요즘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시대고, 이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네. 인문학과 함께 과학의 합리성, 그리고 과학이 만들어내는 찾아가는 우주,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 포털 뉴스를 보면 과학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많이 늘었죠. 굉장히 많은데 과학 뉴스의 특징이 뭐냐면 과학 뉴스를 다 읽고 나서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댓글도 보면 기사는 참 정성스럽게 썼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네. 특히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들. 시사라는 게 사실은 정치 경제만 아니라 네. 세상에 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나만의 창을 가지는 건데 과학 창이 없는 거예요.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지 버전인데 안 진지 버전은 뭐예요? 그냥 연락 받아서 나오라고 해서. 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원종호 씨는 이 과학 팟캐스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인입니다. 게다가 이 팟캐스트가 인기를 끌자 과학자들, 네. 이 실제, 왜냐하면 이거 없었거든요. 한 번도 과학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과학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분들이 네트워크도 만들고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있는 방송인데, 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제가 이거 보고 웃었습니다. 외계인은 존재하는가? 네. 시사 방송에서 다룬 적이 없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건 예능 프로나 말이죠. 네. 그런 데서 다루는 건데 왜 외계인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로? 일단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엊그제 그 목성의 위성 유로파라고 있는데, 거기서 네. 그 물기둥, 수증기 네, 기둥. 수증기 기둥 200km짜리가 솟구쳐 올라온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유로파의 얼음 밑에, 원래 얼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겉에는 얼음이죠. 네. 그게 다 H2O긴 한데, 네. 액체 상태의 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추정을 하다가, 추정만 하다가 그게 이제 확인된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 액체 상태의 물에는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생명의 존재 필수 요건이 물이니까. 그렇죠. 물이니까. 그래서 그 김에 또 외계인 얘기 좀 해보려고요. 재밌기도 하고요. 꼬투리를 거기서 잡으셨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외계인이 아니라 그냥 뭐랄까요. 원시 생명체 정도가 있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기대하기 조금 힘들긴 한데요. 네. 사실 그 바다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고요. 네. 적어도 박테리아나 그런 것부터 어쩌면 오래 진화를 한 경우에는 물고기나 새우 같은 비슷한 것도 있지 않을까 정도를 좀 꿈을 꾸고 있죠. 과학자들은. 네, 그래서 가서 보려고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물이 유지됐다면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있을 확률은 높고, 네. 그것이 오랫동안 진화했으면은 그럼 세균 수준이 아니라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은 네.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그렇죠.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거기서 빌미를 삼아 외계인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이 외계인 이야기가 과학의 범주에 들어옵니까 이게? 일단 이 분류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우주인, 네. 외계인, 네. 외계 생명체, 네. UFO. 보통 구분 안 하시잖아요. 우주인은 사실은 그 지구인 중에 그렇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나간 사람 우주인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것도 이제 최근에 좀 정리가 됐고요. 옛날에 우린 다 우주인이라고 그냥 그랬거든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알죠? 이렇게 똑똑하나. 참. 어디서 주워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우주인은 사람입니다, 그냥. 예. 그렇죠. 우주에 나간 지구인이죠, 사람이고. 지구인. 네, 지구인입니다. 지구인인데
우주에서 유영하거나 또는 로켓을 탔거나 뭐 이런 경우. 예, 뭐 달에 간 뭐 닐 암스트롱 이런 사람이 우주인이고요. 외계인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외계인. 예. 이거. 외계에서 태어나서 지능을 갖춘 존재가 외계인, 사람 인자를 붙여주니까. 아, 지능을 갖춰야 되는군요. 네, 인자를 붙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외계 생명체 하면 네. 정말 박테리아부터 뭐든지. 네. 살아있기만 하면. 살아있기만 하면. 네. UFO야 뭐 미확인 물체 아닙니까? 예, 얘는 이제 일단 UFO가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단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은 외계인이 탑승해서 지구에 오는 어떤 뭐 비행 접시, 비행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다 다른 얘기고요. 근데 그 전에 왜 이게 과학의 범죄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외계인하고 외계 생명체는 실제로 탐구가 가능하고 그리고 우주 속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거의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건 저도 확신합니다. 그러지 않기에는 우주가 너무 크잖아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네, 예. 너무너무 크잖아요. 예. 혹시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신가요? 아주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큽니다. 상당한 정도로 크다. 네. 다른 표현 없나요? 비속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잘리고 저희 PD가 끌려가고 사장님 화내시고 그다음에 연임 안 되고 등등 뭐 그걸 각오한다면 야 별일 아니죠? 저하고는 상관없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크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지구도 크고 네. 태양도 크고 태양계도 큰데 네. 태양계가 몇 천만 개가 있는 게 우리 은하계고 천억 개가 있습니다. 몇 천억 개가 있는 게 우리 은하계고 그런 은하계가 또 몇 천억 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속에서만.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몇 천억 개가 있는 게 은하계인데 네. 그 은하계가 또 몇 천억 개가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게 또 하나의 소우주고 네. 그죠? 그 밖에 또 우주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죠. 있고 뭐 그게 또 다중이고 막 예,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뭐 어느 순간 넘어가면 현실감이 사라진. 사라지죠. 전혀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낄 수 없는 감각할 수 세계니까. 없는. 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크기로 보아 이 정도 크기에 유일하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그렇죠. 산다는 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비과학이죠. 네. 예. 일단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또 저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왜 외계를 못 만났느냐. 제가 우주항공연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네. 어떤 언론사 의뢰로 기사를 쓰느라고. 네. 그분에게 그 우주인이 외계인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외계인이 있다. 네. 근데 왜 외계인을 우리는 그러면 만날 수 없는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봐라. 외계인이 여기까지 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들겠냐. 본인이 감정이입한 거예요. 결제 단계가 얼마나 많겠냐. 저희도 그런 얘기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결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자원을 들여서 오겠냐. 그런데 그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겠냐. 네.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이 우주의 그 나이가 몇십억 년인데 네. 생명체가 존재하는 시간대가 맞아야지 서로 그렇죠. 만날 텐데 네. 그래서 확률이 낮은 거다. 그리고 거리도 너무 멀고 네. 네. 등등 얘기하시는데 그중에 가장 와닿은 거는 그 결제.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네. 그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그렇게들 찾아오겠냐 하는. 그렇게 와가지고 잠깐 왔다 가겠냐. 그러니까요. 근데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그 엄청난 결제를 받고 그 엄청난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멀리 온 다음에 지구에 잠깐 나타났다고 가겠냐. 네. 만약에 진짜 우주인이 나타나면 그때는 우리가 멸망한다고 봐야 된다. 이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렇게 잠깐 출장 오기에는 너무 멀다. 그거는 제가 아니고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더구나 우주항공연에 계신 책임 있는 분이. 과학의 영역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우주인은 외계인은 외계인은 없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네. 이제 본인도 사실은 외계인 탐구에 일가견이 있고 책까지 쓰셨잖아요. 네, 외계인 탐구라고 하기는 너무 부끄럽고요. 네. 외계인이 이제 멀리서 오긴 힘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태양계 어딘가에 우리 비슷한 종족이 살고 있을 거라는 설정을 해가지고 네. 일종의 가짜 다큐멘터리 책을 썼죠. 그래요. 네. 예.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책을 쓰셨을 때만 하더라도 원종호 씨는 사실 기타리스트예요. 원래 네. 최초 출발 본업은 게다가 그게 단순히 심의 수준으로 한 게 아니라 기타리스트로 영국에서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몇 명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죠? 예, 미국에서 많이 받았고 영국에서 몇 명 없습니다. 영국에서 몇 명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학위까지 받으신 분인데 오늘 갑자기 이 과학계 중심 인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주변에 확 모여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자, 다른 얘기만 하다가 외계인 얘기를 못했는데. 그 진지한 과학을 네. 하시는 과학자 분들 중에 네. 실제 외계인을 연구하는 분들도 있죠. 많이 있죠. 굉장히. 사실 천문학자들은 여러 가지 천문학자들은. 예, 천문학 안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대부분은 외계 생명을 보고 싶어서 확인하고 아하. 싶어서 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과학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예. 욕망 중에 하나는 결국 이렇게 해서 예. 다른 고등 생명체와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 숨겨진 욕망들이 그건 거죠. 그렇군요. 나사에 앉아있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아, 그럼요. 예. 외계인 만날 거야!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뭐 이렇게 네. 되게 천문하게 얘기하시지만. 폼이 안 나니까. 예. 그리고 과학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일단 그게 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게 외계인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실제 우주과학이 발달하는 거네요. 그럼요. 예. 물론 이제 로켓 쏘고 이런 거는 뭐 미소 대결, 달 갈 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 욕망, 숨은 욕망들 또 우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고 뭐 그 가운데 이제 생명체도 찾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아니면 그 드라이브가 걸리기 힘들죠. 그러면 현재까지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네. 진지한 과학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진지한 학문을 한다고 생각하는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외계인 방문의 흔적이 실존합니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타깝게도. 그럼 그 우주항공연 고위 관계자분이 많이 많네요. 예. 하나라도 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사실 과학자들은 달려들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외계인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네. 무수한 그 외계인 방문의 흔적이나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네. 이 주류과학계에서 진지한 연구를 하는 분들 중에 이건 확실히 외계의 방문 증거라고 하는 것은 없다. 하나도 없다.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저는. 그게 바로 출장비 때문이라니까요. 우주항공연 실제 우리나라에서 로켓 발사하는데 책임 있는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생각을 해봐라. 그 출장비를 들고 와가지고 시간을 들이고 와서 여기서 잠깐 카메라에 찍히고 가겠냐. 네. 그 정도 목적으로 왔다면 엄청난 프로젝트 때문에 왔을 텐데. 그분 되게 재미있는 분인데 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 방송에 한번 출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맛보기였습니다. 네네. 맛보기였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진지한 얘기 외계인보다 하나도 못했어요.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 코너의 성격을 좀 소개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오늘 성격은 충분히 소개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하고 앉아있는 진행자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중에 이런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출장비 얘기하니까 너무 인간의 기준이라고. 네. 잠깐 그리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정우 씨는 등장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시길래. 인간의 기준이고 뭐 외계인의 입장에서는 잠깐 놀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듣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런 면도 생각해 봐야 되고. 자, 저희가 오늘 포털의 검색어 1, 2위를 다투고 그리고 팟캐스트의 순위가 이틀 만에 5위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장님 자리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오래 버티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시사 방송인데 과학을 얘기하는 시간.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말이죠. 저희가 국내 시사방송 최초로 외계인이 왜 아직 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네. 제가 항공우주연의 고위 관계자하고 나눴던 10년 전에 나눴던 대화. 네. 그분이 이제 그분의 고민은 항상 그거거든요. 예세는 어떻게 따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에 체화돼서 그 고민이 외계인도 그런 관점에서 외계인이 우주에 자원 한정돼 있다. 그런데 외계인이 여기까지 멀리 출장 온다면 네. 당연히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 텐데 여기 와가지고 그 큰 자원을 쓴 다음에 사진 몇 장 찍고 또는 뭐 공중에 몇 번 떴다가 사라지겠냐. 예, 농담이 아니고 사실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등장한 외계인 사진들의 신빙성이라든가 외계인 사건들의 신빙성이 낮다. 자기가 보기에는 외계인이 아직 안 왔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으로는. 네. 네. 왔다면 우리 모두가 알았을 것이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정도 비용으로 출장을 왔다면 큰 프로젝트고 지구를 멸망시키든 아니면 지구와 큰 교류를 하던 그래야지 살짝 보고 간다는 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뒷마당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쉬운 일이다. 그렇죠. 그 정도로 발전해서 네. 둘 중 하겠죠.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아니다. 그 정도까지 된 거. 네네. 왜냐하면 지금 가장 가까운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별조차 이게 이제 빛의 속도로 날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몇십 년이란 말이죠. 예, 뭐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아직 못 찾았으니까 네.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추정되는 예, 네. 추정되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한 4.3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 하나 발견됐는데 예, 빛으로 가도 4.3년이고 로켓으로 가면 몇만 년이 걸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정말 계산이 안 나오는. 몇만 년치 자원을 써가지고 빨라져서 빛의 속도로 네. 지금 아인슈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빛보다 빠를 수는 없다고. 그렇죠. 근데 빛의 속도로 와도 4년 걸려와가지고 공중에 잠깐 떴다가 사라지겠냐. 그러니까 뭐라도 네. 하겠죠. 뭐라도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등장했던 외계인 사건들은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외계인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오늘은 뭡니까 아이템이? 외계인 얘기 지난번에 저희 잡담 같이 하느라 거의 못했고요. 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노벨상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노벨 과학상들이 물리학상도 나왔죠. 예, 지금 생리의학상하고 물리학상 두 개가 나왔고 네. 이제 화학상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요. 거기 약간 얘기를 드리면 일단 노벨 생리학상은 올해도 일본에 돌아갔습니다. 작년에도 일본. 네네. 네. 일본 학자인 그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71세 된 명예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80년대부터 현미경 관찰로 이 세포 내에서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있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이게 이제 세포 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아주 작은 소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먹어치워주면서 정리를 해주는 무엇인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알츠하이머나 암이나 파킨슨 같이 우리가 원인을 아주 잘 모르는 그런 병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 메커니즘을 그때부터 연구를 해서 개발한 공로로 생리의학상을 받으셨어요. 이 일본은 말이죠. 네. 과학 분야 노벨상을 지금까지 20걸 넘게 받았어요. 20번 넘게 말았죠. 네. 그러니까 세계 과학계 특히 기초과학계의 한 축입니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축이죠. 우리가 일본에 관해서는 과학의 그 감정이 실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폄하하는 부분인데 이 과학 분야에서는요. 세계의 축이에요. 그럼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0년대부터 연구했던 것을 이걸 이제 혼자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조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총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일본이 3번을 수상하는 게 됐고요. 물리학상이 재밌습니다. 물리학상은 원래 우리가 올 초에 있었던 그 중력파 검출이라고 네.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다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받은 분들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걸로 받았나? 위상적 상전이와 물질의 위상적 상을 이론적으로 발견한 공이고요. 이들은 초전도체, 초유동체, 얇은 자기 필름과 같은 별난 물질 상태를 연구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론을 향상시켰습니다.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제가 물어봤는데요. 물리학자들도 이쪽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고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 네, 잘 모르고 또 한 분은 물리학상 역사상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일반에 네. 설명하기 어려운 수상자가 나왔다라고. 아니 근데 저는 이 물리학 수상을 받은 분들의 네. 코멘트를 네. 읽어보는 걸 즐겨 하는데 어차피 그 분야에 대한 이해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접어놓고 근데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실패한 실험은 없다. 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영어식 표현하면 자기는 크레이지한 실험을 해왔고 그리고 실패한 실험은 없다라는 정신 하에서 그렇죠. 나를 과학계가 계속 혹은 뭐 학교든 받아줬기 때문에 결국 이 결과가 나왔다. 그게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우리는 실패하면 바로 이제 연구비 안 나오고 그렇죠. 욕먹고 뭐 잘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초과학이라고 하면은 진짜 기초과학이 아니고 항상 뭐 신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초과학. 그러니까요. 신성장 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기초과학.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접근의 차이가 있는 게 그래서 네네. 제가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배 이상 멍청하게 태어났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일본의 과학자들이 우리보다 3배 이상 똑똑하게 태어났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출발은 같은데 이 근본적인 접근 태도 네.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결정해 주는 게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과학자들 교수님들 예산 달라고 그냥 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연구를 못 하니까. 그럼요. 네. 거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분들은 보통 들어보면 20년 동안 크레이지 실험을 해왔다. 실패한 실험은 없다. 그리고 과학의 위대한 발견들은 대부분 실수나 실패해서 나와요. 엉뚱하게. 그렇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저거 발견된다. 많습니다. 네. 이 근본적인 세계관의 문제고 지금은 이제 결과 안 나오면 또는 돈벌이가 안 되면 당장 경제에 적용할 수 없으면 실패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 그러죠. 시작조차 못하죠. 그래서 미국은 1968년도에 달에 인간을 보냈어요. 69년도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아는 척 하려다 또 이렇게 틀리네. 59년도에 보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40년이 넘게 47년, 48년. 네, 우리는 거의 50년 로켓을 됐죠. 우리 힘으로 못 쏘고 있어요, 아직도. 예, 물론 아직- 뭐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네. 군사적인 이유도 있고 이 차이는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좀 급하게 좀 서두른다는 말이 있어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하죠.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네. 과학에 대한 실패해도 좋아. 네가 꽂힌데 평생을 바쳐봐. 그래도 실패한 게 아니야. 그 자체가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우리 과학자들한테. 아무도. 잘 모르시고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봐야죠. 원종우 씨한테.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자, 물리학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노벨상 얘기는, 며칠 더 하기로 하고요. 네. 워낙 큰 상들이라 분야별로 한 번씩 짚어보기로 네. 하고, 우주인 얘기 그랬어요. 예, 전에 이제 우주인, 외계인, 외계 생명 이 차이 얘기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배우신 게 없는 거죠. 외계인. 네, 외계인, 외계 생명. 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애들을 찾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네. 일단은 망원경으로 보자. 어. 일반 망원경도 있고 소위 전파 망원경이라고 큰 안테나도 있죠. 네. 이런 걸 갖고 찾는 것을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서. 네. 어렵지 않네요, 탐색. 네네. 근데 이게 지금 태양계 내 행성들의 위성, 목성의 위성이라든가 네. 토성의 위성에 보면은 지구의 달처럼. 네네. 네. 이 굉장히 큰데 얼음이죠. 물론 굉장히 네. 춥고 근데 얼음층 밑에 액체로 된 물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유로파처럼. 예, 유로파라든가 뭐 엔켈라두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속에는 생명이 살지 않겠느냐 해서 네. 이제 계속 거기를 열심히 주시하고 있고 또 아주 멀지 않으니까 이런 데는 가서 좀 얼음을 깨서 들어가 볼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이제 와 나온 거죠. 네, 뭐 와. 박테리아부터 새우에서 물고기 이르기까지 혹은 네. 양서인간 뭐 모든 걸 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쿠아맨. 이제 아쿠아맨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최고인데 저는 항상 새우 같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중국 음식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런 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광경을 저는 상상하는데 여하튼 여기를 가서 지금 탐사하려는 실제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구축이 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외계 행성을 찾죠. 네. 그러니까 태양이 아닌 다른 태양을 돌고 있는 네. 행성을 찾는데 벌써 3,000개를 넘게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곳. 순 3,000개가 안 되지만 네. 우리가 일단 외계 행성 자체를 3,000개를 넘게 찾았고 그 중에서 지구랑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이제 꽤 많이 나왔죠. 우리가 이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골디락스 존이라고 그래요? 골디락스가 그 곰 세 마리 이야기인데 네. 이 곰 세 마리가 부뚜막에 앉아 그 얘기요? 이게 뭐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그 어떤 애가 우연히 곰들 사는 집에 갔다가 스프가 세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너무 뜨겁고 하나는 너무 차갑고 중간에 적당한 온도의 스프가 있어서 먹었다. 그러니까 적정한 환경이다. 그렇죠. 그래서 골디락스 존이라고 한다. 예, 일단 네. 온도가 중요하니까 그런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도 하나 있고요. 잠깐만, 골디락스 존 이런 거 외워둬서 아는 척해야 돼요. 네, 골디락스 존. 써놓으십시오.
혹은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헤비터블 존이라고 또 하는데. 영어로 예. 살 수 있는 공간. 네네. 그건 그냥 영어고. 예. 이 골디락스 존이 이게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네.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쓰는 용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외계 생명체가 살만한 곳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해. 그렇죠. 네. 네. 무식하게. 이러면서. 그런데요. 그래서 이 행성들을 저희가 관찰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는 일단 이런 행성들을 많이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이 이제 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가 완전 좀 천체 관측 쪽으로는 좀 많이 모자랐거든요. 네. 망원경도 굉장히 작았고. 우주하고도 별 상관이 없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난 몇 년 사이 굉장한 발전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KMT넷이라는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네, 우리가 직접.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관측 환경이 안 좋으니까 칠레하고 남아공하고 호주하고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되냐면 이제 지구가 자주 남서 낮밤이 바뀌지만 네. 이렇게 세 군데를 흩어놓으면 낮이 없어집니다.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계속 도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밤을 볼 수가 있는 세계 근데- 최초의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망원경을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그런 나라에 갖다 놨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웬일이에요? 가동이 됐습니다. 네.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이제 주 목적이 외계 행성,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한 외계 행성을 찾는 게 주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우리 과학자들이 그러니까요. 세계 최초로 네. 항상 밤에 관측할 수 있는 네. 시스템을 구축해서 외계 행성을 찾고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쿨합니까? 오. 너무 멋있어서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게 완성이 되기 전부터 네. 생각보다 별로 반응이 없어서 대단하다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멋있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답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돈 안 되는 일을 하지 마. 이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과학계를 압박하는 정서인데 네네. 외계 행성을 찾는다는 게 당장 돈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신대륙을 찾는 것도 당장 돈이 안 됐어요. 그럼요. 네. 근데 서구에서 그걸 먼저 해버린 바람에 네. 서구로 주도권이 현대사의 주도권이 넘어가 버렸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는 2개밖에 못 찾았는데요. 지금까지 찾았던 것들을 다 앞질러서 엄청난 수를 찾을 것이다라고 오,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멋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24시간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최초로 예. 세계 최초로 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죠. 오. 그분 중에 한 분을 모시는 걸로 다음에는 자 원종호 씨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네. 시사에서 과학을 따로 떼어넣어서 다루는 시간입니다. 네. 과학 팟캐스트 부동의 1위. 과학하고 앉아있네. 진행자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2시간 저희가 이제 외계인에서 굉장히 떠들어댔습니다. 네. 시사 방송인데 외계인이 있니 없니 외계인 출장비 막 걱정하고 외계인이 품위 받아서 출장비 받았는데 그거 여기 지구까지 날라와서 잠시 사진 찍히고 가겠냐 뭐 네네. 그러니까 외계인과 관련된 사진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네네. 정통 과학자들은 예. 출장비 그리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골디락스 존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네네. 네. 내용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골디락스. 네. 골디락스라는 단어만 지금 외워오고 있어요. 지구같이 이제 지구가. 생명이 살 수 있는 네네. 그런 지역이죠. 네. 왜 골디락스라고 했었죠? 곰 3마리가 있는 집에 애가 네. 들어갔다가 따뜻한 스프를 먹었다. 뜨거운 거 안 먹고 찬 거 안 먹고. 그래서 이제 그 온도가 가장 적당한 것을 골디락스 존이라고 한다. 곰 3마리가 얘기하다가. 그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골디락스 존까지 했는데 오늘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일단은 딴 얘기를 좀 시작을 할게요. 외계인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예, 네. 결국 외계인 얘기로 가겠지만. 기승전 외계인으로. 네.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서 외계인으로 가나요? 네네. 독일 연방 상원이 2030년부터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 인정을 안 하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 봤어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예. 뉴스예요. 그러니까 2030년부터는 그 소위 가솔린 엔진. 예.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자동차 가솔린, 디젤, LPG 뭐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그런 내연기관을 가진 차들은 신규 등록을 안 해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 못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뭐 다니던 거는 좀 다니게 하겠지만 그렇죠. 새 차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그렇죠. 되니까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만 그러니까 공해물질이 전혀 없는 차만 승인을 하겠다는 이게 얘기죠. 엄청나게 파격적인 결정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결정이고요. 이게
이제 EU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에서 실제로 가솔린 엔진 그리고 가솔린 자동차 처음 탄생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임러, 벤츠. 예.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이제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내연기관 자동차를 네. 그걸 이제 자기네가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확산이 될 것 같고 이제 EU에도 퍼지고 하면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거의 확정된 것 같더라고요. 독일 내에서는 확정이 됐고 이제 EU의 승인을 받은 EU 전체에서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이제 전기차 세상으로 이제 뭐 친환경. 예. 네. 뭐 그러니까 매연 뽑는 거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죠. 네, 전혀 안 하겠다. 그게 아주 멀리도 아니에요. 지금 2016년인데 14년 후. 그렇죠. 네. 네. 그때까지 14년 동안에 충분히 작동이 잘 되는 이런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네.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장에 게다가 여기 독일이 자동차 굉장히 많이 만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이 예를 들어서 14년 만에 죄송합니다. 폐차를 하는 네. 폐차를 해야 될 만큼 자동차의 그 내구성이 떨어진 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거든 말이죠. 그렇죠. 14년이면 아주 잘 굴러와요. 맞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봐주지만 네. 이미 쓰고 있는 차는 봐주지만 2030년에 생산돼서 등록하는 건 안 해주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유종의 미를 아무튼 거두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이 굉장히 파급효과가 클 것 같고 또 수입 차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입도. 예, 자기네 한마디로 독일 내 길거리에 이제 매연을 뽑는 차는 못 다니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정말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상원에서 나왔고 이제 통과될 것 같고 통과되면 EU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네, 일단 독일 내에서는 결의안이 통과됐고 그래요? EU 쪽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독일이 사실 EU의 의장국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많아서. 예,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유럽 대륙에서 매연을 뿜는 가솔린 엔진이나 혹은 뭐 디젤 디젤이나, 엔진, 네. 내연기관 차량은 사라지는 게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되고 2030년쯤 되면 아마 사실상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뉴스를 첫 뉴스로 뽑은 이유는 뭡니까? 일단 좀 중요하고요. 사실 이 문제가 과학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이게 그렇죠. 가능해진 거고 과학이죠. 에너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지만 이제 우리가 결국은 한 에너지를 사용하던 시대에서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대로 옮겨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자동차 같은 네. 자동차 메이커가 이런 변화의 추세에 제대로 준비됐나 모르겠어요. 준비가 좀 늦죠. 확실히 늦습니다. 일단 배터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외 자동차들에 비해서 아직 전기차가 좀 떨어져요. 늦어요. 그 가장 유명한 전기차인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뭐 그다지 보급이 안 됐지만 네. 해외에서는 이제 거기는 주유소가 아니라 이제 충전 기가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게다가 이제 앞으로는 배터리를 휴대폰 배터리 교체하듯이 네. 주유소 같은 데서 그냥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꽂아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시간 걸리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3분 만에 기름 넣는 것보다 더 빨리 그런 생각을 또 이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자동차 쭉 들어가가지고 2개 껴줘 배터리. 예, 응, 와가지고 툭툭 바꿔 끼워주고 가고. 그건 뭐 못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고 조금씩. 멀리 가면 엑스트라로 3개 껴줘. 뭐 그렇게 하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겠네요. 예, 뭐 실제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 겁니다 분명히. 휴대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똑같죠. 여분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네. 휴대폰도 원래 들어있는 거 말고 시중에서도 상업적으로 파는 보충 배터리도 있잖아요. 보완하는 배터리. 그렇죠. 엑스트라 배터리.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가겠죠. 지금은 배터리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없는데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가능할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기름 넣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 되니까. 이거는 그 단순히 자동차의 전제가 바뀐다는 사원이 아니라 지구의 환경부터 산업 전반까지 그렇죠. 도로 그리고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엄청 조용하죠. 내연기가 그러니까 폭파하고 네. 흡입 배출 이게 없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만 모르게 조용하단 말이죠. 엄청나게 환경이 바뀌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골목 같은 데서 저속할 때는 일부러 차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요. 예. 사람들이 알게. 예. 너무 조용하니까. 말이 되네요. 네. 그런데 이게 외계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물론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한번 끼워 넣어 보자면 네. 이렇게 이제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에너지 시대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제가 오프닝에 그 얘기했었어요. 예. 발사체 기술조차도 없다. 지금. 네네네. 아직은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크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항성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도 우리가 미래에는 찾게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외계인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올까? 연결 안 되고요. 그냥 미리 준비됐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4.3광년 떨어진 네. 가장 가까운 태양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랑. 거기까지 지금은 한 4, 5만 년 걸리는데 이론이 있어요. 초광석 이론이 있습니다. 있기는. 네. 그거를 사용하면 2주일이면 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럼 빛보다 빠를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아인슈타인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그걸 우회하는 건데요. 네. 빛보다 빨리 갈 수는 없고 대신에 공간을 앞쪽의 공간을 축소하고 뒤쪽의 공간을 늘려가지고 그거는 그 SF 영화에 나오는 워프 뭐 이런 거 그겁니다. 그냥 워프입니다. 근데 그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과학계에서 검증된 수학 방정식으로 나왔어요? 네, 20년 전에 이미 나왔고요. 아하. 그걸 지금 나사에서 사실은 아주 작은 물체들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충격적이죠. 워프가 만화나 영화에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수학 방정식을. 입자 분자 차원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 중입니까? 아주 작은 데서는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밝혀지진 않고 있고요. 실제로 나사 안에 이제 이글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해럴드 화이트 박사라는 사람이 끌고 가는 그 프로젝트 팀이 있고요. 네. 이 방정식 자체는 오류가 없습니다.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고. 네네. 근데 그걸 우리가 과연 구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네요. 에너지의 문제인 거죠.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 지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래 에너지. 뭐 화석 에너지 이런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전부 다 합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4.3광년 떨어진 것까지 가려면 목성을 한꺼번에 없앨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 방대한 에너지가 있어야 그 공간을 압축하고 그 공간을 2주 만에 통과하는. 네네.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한 큰 힘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낼 수 없으니 아주 입자 단위에서. 그렇죠. 작은 단위에서 모의 실험을 하고 있고. 정말 되는지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아무튼 이거를 실현시키려면 우리가 점점 이제 시대가 발전을 해서 어떤 강력한 에너지원을 찾아서 구현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출장비 얘기가 외계인 출장비 얘기가 외계인은 예를 들어서 그런 에너지원을 이미 찾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찾았고 그래서 공간을 압축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 몇백만 년인데 어떻게 날아와 하는데 그게 아니라 2, 3주 만에 날아올 수 있다면 출장비 문제는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외계인에? 뭐 그 에너지도 그 정도 쓰려면 또 돈은 들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뭐 이게 승인이 잘 결제가 날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만화인 줄 알았던 공간 워프는 그 나사에서 실제로 연구하고 있고 그 공식은 수학적으로 완벽하다. 네, 그 멕시코의 알큐비에르 박사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 공식을 그건 이제 SF를 보다가 이 사람이 스타트랙 같은 걸 보다가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거꾸로 그런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상상력이 과학자를 자극해서 실제 과학자가 그걸 찾아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 쪽에는. 그래요? 심지어 경제학에도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아시모프 장편 소설 파운데이션을 보다가 거기 나온 개념을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는데 없어서 대신 경제학을 공부해서 노벨상을 탄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뭐 이런 SF 특히 스타트랙이라든가 뭐 아이작 아시모프라든가 아서 클락 같은 유명한 작가들이 남긴 작품들은 지금 세대 과학자들한테 엄청나게 했지만 40, 50대들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고요. 그걸 뭐 해보려다가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니 그래서 저도 우리 그 대선 후보들이 지금 밥 먹는 문제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 이야기.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서구에서 전기기 기관차 나왔을 때 혹은 뭐 산업혁명 있을 때 우리는 마차 끌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격차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격차, 지금 우주를 다루는 기술의 격차가 그보다 더 벌어졌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밥 먹는 얘기만 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리더로 10년, 100년을 얘기할 사람 그게 당장 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리더도 보고 싶거든요.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도 뭐 약간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망원경 3개
네. 예, KMT넷이라고 왜 남반구에 세계 망원경을 설치해서 24시간 밤하늘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세계 최초라고. 예, 네. 그건 세계 최초고 또 하나 우리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라고요. 이름도 아주 거창하죠. 이름이 이렇게 어려 우리나라 프로젝트인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10개국 이제 연합 프로젝트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갔다. 우리나라가 10%를 망원경이 1조짜리입니다. 1조 왜냐하면은 크기가 25m거든요. 렌즈 크기가. 렌즈 크기만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게 1.8m거든요. 1.8m인데 25m라고. 예, 세계에서 가장 큰 것도 한 10m 수준인데 이거를 이제 렌즈 8장을 사실은 거울이죠. 요즘은 거울을 쓰는데요. 거울 8장을 붙여가지고 이제 25m 렌즈 크기를 구현을 합니다. 이게 한 2025년쯤 완공될 예정인데 여기에 10% 지분을 투자를 했어요. 1,000억 원을 투자를 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동이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외계 행성을 찾은 다음에 네. 그 외계 행성의 대기 같은 거를 이제 이걸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원체 크니까 망원경이. 거기에 이제 대기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판단할 수 있고.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핵심 이야기는 그 에너지원에 관한 네. 얘기. 그러니까 가솔린 더 이상 쓰지 않는 세계가 우리 예상보다 빨리 올 거다. 네네. 독일은 이미 시작했다. 강요된다는 거죠 거의. 네. 그리고 과학계에서 이 워프 네. 이런 쪽으로 가능하고서 공식도 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아는 척하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헤럴드 화이트 박사요. 헤럴드 화이트 박사가 뭘 보다가요? 저 알큐비에르라는 멕시코 과학자가 이론을 만들어냈고요. 네. 스타트랙을 보다가. 스타트랙을 보다가. 네. 헤럴드 화이트 박사가 나사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헤럴드 화이트 이름 나사에서 멋있죠. 워프 네. 연구하고 있다.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정호 씨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자, 이 시간은 퍼터라고 불리는 원정호 씨와 과학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앞에 AS 시간 제가 놓쳤어요? 잠깐만 거기 앉아 계셔보세요. 네. 여러 가지 왔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네요. 지금 나오신 분 잡혀가면 어떡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6257 번호 쓰신 분이 그 시간대가 바로 이혜훈 의원 나오는 시간대입니다. 이혜훈 의원입니다. 네, 잡혀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혜훈 의원 문자가 많네요. 네, 녹음 꼭 하고 가시라고 하고 MB 성대모사 최고로 재밌다. 네, 그다음에 800억에는 초연한데 45,000원에는 깜짝 놀라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유, 촌철살인이네요. 예. 그렇죠. 800억에는 아무도 막 얘기를 안 하는데 책임 있는 분들이 45,000원 때문에 지금 일선 경찰을 팔으러 떠는 겁니다. 막 달려가고 갖고. 뭔가 거꾸로 된 것 같긴 한데.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정우 씨 나오셨고 오늘도 혹시 외계인 얘기입니까? 당연하죠. 아니 개인적으로 외계인 얘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 외계 말고도 많잖아요, 뭐가. 모든 우주 관련된 얘기는 외계인으로 수렴됩니다. 1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자, 근데 첫 출발을 그걸로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보통은 다른 얘기 하다가 외계인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우니까요. 오늘은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중국에서 며칠 전에 그 선저우 11호라고 유인 우주선을 발사를 했는데 중국에서. 네. 이게 벌써 6번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르죠, 이런 걸. 보도를 잘 안 해요. 네. 그리고 관심도 없고요. 뭐 쐈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미사일 이런 얘기에 가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잘 모르는데 6번째고 전 세계에서 유인 우주선을 자기 발사체로 쏜 나라가 미국하고 소련,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완전한 얼마나, 기술, 풀 패키지 기술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 저 우주 정거장도 띄워놨거든요. 천궁이라고. 거기에 이제 가서 도킹을 하고. 그래서 저도 저는 우주 관련 뉴스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중국 관련 우주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삼성의 갤럭시하고 네. 중국의 샤오미를 비교하며 중국의 기술이 얼마나 아직도 따라오려면 멀었느냐. 네네. 저가 폰밖에 못 만든다라고 핸드폰만 보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이 우주 관련 기술들은 사실 관련 기술 총 집약체거든요. 그럼요. 여기서 비교해 보자면 우리는 우주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유인 우주선이 아니라 발사체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수십 년 차이 나는 겁니다, 진짜. 네.
이 발사체 기술이 참 어려운 게 이게 ICBM 대륙간 탄도탄 기술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우리 인도 그렇게 비우잖아요. 네. 인도도 지금 유인은 아니지만 로켓 많이 쏘고 있습니다. 발사체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거를 비교를 해야 되죠, 사실. 이 우주 관련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불과 아주 가까운 미래입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선도할 기술들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알다시피 옛날 아폴로 만들 때 거기서 파생된 기술이 굉장히 실생활에도 많이 쓰였고 네.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국은 그렇게 앞서가고 있으니 경각심 좀 가지자. 예. 그 하나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우주가 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야 정말 실생활하고 먼 얘기네요. 우주가 커졌어요? 네, 이게요. 뭐 우리 외계인 얘기는 뭐 실생활하고 가깝습니까? 뭐 어쨌든 외계인 얘기는 최소한 흥미라도 있는데 우주가 네. 커졌어요 또? 우주가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주에 은하가 한 1,000억 개 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000억 개. 1,000억 개, 2,000억 개, 뭐 몇천억 개 있다. 였는데 최근에 한 10배에서 20배 많을 것 같다, 은하가. 도단이다? 2조. 네. 많게는 2.7조. 최신 분석 결과죠, 뭐. 뭐 그러시든가요. 이게 근데 중요합니다, 되게. 왜 중요합니까? 외계인이 더 많다는 얘기니까요. 외계인이 더 많다. 아니 근데 제가 자꾸 왜 우주인 출장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억을 떠올라서 찾아냈어요. 네. 그때가 다목적 인공위성 아리랑 2호 때 얘기입니다. 네. 1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제가 그 아리랑 2호 제작 총 책임자를 만났어요. 아. 항공우주연에 네. 성함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이 단장님이었어요. 네. 그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주 크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갑자기 우주 크기 얘기가 나오니까. 그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구름이 있어요. 오르트 구름이라고. 그렇죠. 네. 얼음으로 된 거예요. 근데 네. 그게 태양계 끝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인간이 개발한 기술로 가장 빠른 게 뭐냐면 보이저래요. 네. 보이저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태양계 끝까지 가는데 저는 뭐 한 100년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보이저로 10,000년이 걸린답니다. 그렇죠. 인간이 개발한 가장 빠른 게 시속 5만 킬로인가 6만 킬로. 1시간에 6만 킬로. 서울 부산이 400킬로예요. 네.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도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에. 네. 1시간에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도는데 그 속도로 날아가도 태양계 끝까지 가는데 10,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와, 엄청 크다.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한 40년 갔으니까요. 네. 한 9,960년만 더 가면 됩니다.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10,000년. 생각해보세요. 단군이 실제로 있어도 5,000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2,000년입니다. 근데 그거 예수님보다 5배 긴 시간을 달려가고 아직도 태양계라는 거예요. 제일 빠른 게. 1시간에 지구를 돌 만큼 빠른 게.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의 표현으로는 공룡이 2억 년 정도로 알고 있다. 공룡 다 멸종하고 다시 나와서 또 공룡 다시 멸종할 네. 4억 년 정도 날아가면 우리 은하계 가운데까지 갈 수 있다. 통과를 못하고.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지금. 네, 가운데까지 네. 갈 수 있는데 4억 년. 그럼 그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냐.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1,400억 개가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2조개. 2조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나는 게 1,400개 이 실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하계가 그렇게 큰데 우리 은하계를 콩만하다고 하자. 네. 그러면 1,400억 개가 모이면 얼마가 되는 거냐. 그랬더니 한참 계산했으니 상암 경기장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큰 우리 은하계를 콩만하다고 했을 때 그걸 다 모으면 상암 경기장인 겁니다. 네. 그만큼 은하가 많아요. 네. 근데 그게 또 10배라고요? 10배가 되는 것 같대요.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시든가요. 실감이 안 날 정도로 큰 거죠. 이거. 네, 우리 경험 세계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실감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니 제가 우주 출장 얘기하다가 네.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내가 그 출장 얘기를 어디서 했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우주항공연에 가서 이런 얘기를 줄줄 했더라고요. 네. 그 오르트 구름이라는 게 사실 본 사람은 없는데요. 근데 이론상의 그 형태인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태양계 끝을 얘기를 합니다. 관점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가장 끝이고요. 그걸 넘으면 이제 4.3광년 떨어진 다른
항성계까지 네. 말 그대로 허공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이제 한 3광년쯤 이어집니다. 암흑물질이라고 하죠. 네. 그건 암흑물질도 없는 데고요. 예, 그냥 아무것도 무예요, 없는 무. 예. 그런 데도 있어요. 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중력장이나 전자기장은 지나가겠지만 물질은 이제 뭐 가뭄에 콩나도 수소 원자 하나씩 있는데. 수소 원자 하나씩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에서 우리 뭐 우주에서 잘못돼 가지고 막 표류하다가 우연히 어떤 행성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영화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가능성은 우주에서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요? 왜요? 예.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무의 공간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우주 끝까지 우주가 없어질 때까지 떠돌아다니다가 죽게 되죠. 아니 그 전에 죽겠지만 당연히. 네. 네. 그래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뭐랄까요 우울한 얘기네요. 뭐 그런 일이 생기실까 봐 걱정되시나요? 근데 이게 우리 과학 기술 수준하고 어떻게 연관되거나 과학 어떤 수준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 우리 과학은 지금 우리는 이제 발사체 개발 문제가 있는데. 그럼 정치적 문제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게 미국이 원하지 않죠. 우리가 그럼요. 자체적으로 발사체 기술 가시면 대륙간 탄도탄을 거기다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북한에서 합니다. 쐈을 네. 때 이제 네. 그거를 북한은 로켓이라 그러고 우리 나머지는 전부 미사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기술이 똑같기 때문에 로켓이 맞아요. 어떻게 말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건. 네. 그러니까 로켓 그러니까 그 꼭대기 네. 맨 앞단에 폭탄이 실리면 그건 미사일이 되는 거고 네. 맨 앞단에 인공위성이 실리면 로켓이 되는 건데 그렇죠. 북한이 로켓이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앞단에 인공위성을 실었기 때문이고 네. 그게 성공했냐 했냐는 별개의 문제고 그것은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로켓을 불러주는 게 맞는데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의도적으로 미사일이라고 불렀죠. 네. 왜냐하면 원천 기술은 또 같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때 발사한 것은 미사일은 아니고 일단 뭐 폭탄이 안 붙어 있으면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켓이라고 했었어야 하는데 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우리는 그 발사체 기술이 없다. 뭐 그 발사체 기술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도 못하고 있다. 뭐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아무도 이제 발사체 기술은 전수를 안 해줍니다. 그게 ICBM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개발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예, 뭐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기술적으로도. 네. 자, 그래서 외계인 얘기 결론이 뭡니까 오늘은? 결론은 이거랑은 상관없는데요. 네. 우리가 발사체를 못 만들지만 외계 행성 외계인이 열심히 찾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지금 몇 주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쭉 해보세요 한번. 네네. 한번에 지난번에 망원경 3개 말씀드렸죠. 네. 예, 남미하고 남아공하고 호주 망원경 3개가 지금 24시간 하늘 보고 있다. 네. 그다음에 세계 이제- 최초다 그걸. 예, 그 세계 최초고. 희망적인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라는 이름을 들였습니다. 네. 그 25m짜리 망원경 만들고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 우리가 10분의 1 지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개가 이제 얘는 이제 2025년이나 돌아갈 텐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10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아까 그 망원경 3개로 외계 행성을 찾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GMT를 1년에 한 달을 쓰면서 여기서 우리가 찾은 행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찾은 행성을. 예, 우리가 직접 찾은 행성을 들여다봐서 거기에서 이제 대기 조성이나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생명이 살 수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풀 패키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처음으로 가졌다. 예. 우리 이 천문학계에서는 경사라고 합니까? 아주 일단 그 KMT 내 3개짜리 망원경은 완전 경사고요. 굉장히 부러움을 받고 세계적으로도. 네네. 이 25m짜리 망원경이 이제 완공이 되면 한 달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 코너에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원종호 씨 목소리만 듣는 것도 지겹기도 하고요. 모든 게 외계인으로 끝나서 그래서 우리가 우주 관련해서 굉장히 뒤처지만 이 부분은 네네. 세계적인 부러움을 사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게- 됐습니다. 예,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네. 그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하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모시고 올까요, 한번? 그래도 좋고요. 네. 그날은 원종호 씨 안 나오셔도 되고요. 나오겠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러니까 우주 기술이 그 최신 기술의 집약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주에 관심을 가지는 건 과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뒤쳐졌다 생각보다. 네. 아시아 주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졌다. 일본에 비해서도 많이 뒤쳐졌고요. 일본, 뭐 인도, 네. 중국. 중국, 우리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나라보다 뒤졌다 사실은. 굉장히. 네네. 이게 뒤진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뒤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달에 보내거든요. 네. 우리는 대기권을 못 벗어나요 지금. 우리 기술로는 달이고 뭐고 간에 큰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계속 이 주제를 얘기했던 거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분야에서 천문학 분야에서는 세계적 부러움을 살 정도의 진도가 나가고 있다. 네네. 일단 기초과학에 투자를 많이 안 한다는 점이 휴대폰은 많이 팔지만 그러니까 노벨상을 못 받죠. 네, 멀었습니다. 노벨상은 아직. 네. 그래놓고 노벨상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수가 받았잖아요. 밥 딜런이요. 네. 그런 것도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는 뭐 문화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바탕이 되는데 투자가 안 되고 축적이 안 되니까 그런 상들을 못 받는 거죠.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계속 새마을운동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계인 이야기가 오늘로 이제 끝이 나는 겁니까 이제는? 아니 계속 좀 하려고 하는데 뭐 그만하라면 그만하고요. 외계인 이야기 다음 주제로 준비된 큰 덩어리 주제는 뭡니까? 외계인이 어떤 행성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그게 외계인 얘기잖아. 양자 역학이라든가 최신 기술이라든가 그런 거 해요 진짜? 양자 역학 어려울 좋아요. 텐데요. 블랙홀 얘기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하죠 뭐. 네. 블랙홀, 양자 역학.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상대성 이론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아직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완벽하게 이해 못할 겁니다. 양자 역학도 들어도 네. 이게 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 그 말이잖아요. 네.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왜 고양이가 나오지?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나오고 이거는 주제가 나면 좀 아는 척 하고 싶거든요. 네. 아는 척 할 수 있을 정도로 두세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방송을 네. 듣고 나서. 양자 역학하면 그건 이런 거지. 그럼 반론 안 나와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 그리고 최신 기술들. 네. 이런 것 쪽으로 결론은 외계인으로 내더라도. 네. 결국 기승전 외계인으로 계속 가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다음부터는 그러면 외계인이 나오더라도 앞부분은 다른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오늘 주는 것은 우주가 커졌다는 겁니다. 우주가 그렇지 않아도 상상 못할 정도로 엄청 컸는데 그것보다 더 됐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네. 지금까지 과학 같은 소리 한 해 원종우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문자 오늘 많이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